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요. 아우 그만 내가 무식해가 시국 그것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어딨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영화관 사회공헌 담당자 왕대리입니다. 네, 시네마스타의 멜로 담당 황대리 나오셨고요. 네, 대부로 추천했습니다. 멜로 대부 격한 멜로. 네, 영화미생 배주열입니다. 네, 배준영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인권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영화 만학도 김프로입니다. 스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네. 이게 각자의 취향들이 조금 명확하게 있어가지고 네. 뭐 로맨스 네. 여기에 이제 멜로라고 하면 네. 뭐 남자와 여자의 멜로는 당연하고 네. 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 인간관계에서의 그런 그 로맨스와 관련된 영화의 매력을 느끼고 로맨스가 있어야 뭔가 흥미를 느끼는 약간 이런 특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쭉 이제 여태까지 영화를 해보니까 홍대리님이 제가요? 네. 좀 이렇게 매력적인 걸 느끼는 부분은. 네. 근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아서 뭔가 이렇게 쫄깃쫄깃하거나 이야기 쫙 딸려가거나 뭐 그걸 뭘로 표현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딱 마음에 들진 않는데 뭐 스릴 뭐 네. 이걸 좀 중요시하지 않나 싶고 장르도 실제로 뭐 범죄 스릴러 뭐 이런 것들을 좀 좋아하는 것 같고 배 감독님은 이제 식견이 워낙 이제 깊으니까 한마디로 인권 이렇게 나를 이렇게 그렇게 말해보리면 부끄럽네요. 아, 그래요? 네. 저 스타워즈 좋아해요. 스타워즈 팬인데. 아무튼 그래서 네. 오래 들으신 분들은 스타일들을 아실 텐데 네. 이제 막 들으셨거나 뭐 금방 들어오신 분들은 그렇게 좀 각자가 코멘트를 하거나 추천하거나 하는 작품들을 좀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오늘 배 감독님이 2017년 새해 들어서 추천하는 첫 영화 네. 중경삼님입니다. 네. 와 이거 몇 년도 영화입니까? 94년인가? 94년 영화. 네. 야 그랬더라고요. 왕가희 감독. 네. 네. 제가 오랜만에 다시 봤어요. 어. 연초에 뭐 얘기를 좀 해보자라고 우리가 한 편씩 골라보자. 사실 황대리가 데뷔를 하길래 제가 그럼 난 세르지오 레오네 뭐 이래가지고 그냥 갱스터 특집 한번 할까 뭐 이러다가 그러면 안 되니까 저한테는 중경삼님이 그냥 초장부터 그냥 얘기를 하자면 제가 이 영화의 특정한 장면을 어떻게 본 다음에 바로 다음에 한 행동이 카메라를 들고 나가서 뭘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영화를 뽑았어요. 사실 뭐 이렇게 뭐 힘을 주는 희망을 말하는 뭐 이런 영화들도 많을 거고 근데 저한테는 이게 그냥 중경삼님이라는 영화가 뭐야 이렇게 찍으면 되는 거야 영화를? 우리 시대에 우리가 영화를 만들 수도 있다고 말하는 영화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때 좀 많이 경도된 것 같아요. 왕가의 직격탄을 맞은 거죠. 중경삼님이라는 영화로 어설프게 막 따라서 찍고 막 똑같은 장면을 똑같이 찍고 그리고 뭐 몇몇 장면에서는 내가 평소에 되게 아무한테도 부끄러워서 말 안 하는 혼자만의 자뻑대사나 아니면 저렇게 찌질한 게 보기 불편하지 않고 뭔가 있어 보이게 저렇게 포장을 하다니 내가 막 길거리를 걸으면서 막 라디오 헤드 노래 같은 거 막 들으면서 막 돌아다닐 때 하는 생각을 찍으면 저렇게 나오겠구나. 물론 그렇게 해서 이제 찍은 6mm 캠코더로 찍은 영상들은 차마 편집을 다 못 끝내고 버린 게 대부분이고 뭐 그랬습니다만 그때 같이 막 이런 거 해보자 저런 거 해보자 왕가이처럼 뭘 해보자 막 했던 친구들이 지금 이제까지도 이제 같이 코 껴가지고 영화를 막 하려고 혹은 현장에 있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때 생각이 나서 다시 봤어요. 왕가희 감독 영화들이 유독 4글자짜리 영화들이 많아가지고 전부 다 4글자인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스토리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스토리랄 것도 없어요, 사실. 일단 이 영화 출연진은
네. 그 금성무, 임청하, 그리고 왕비. 저는 옛날 이름을 왕정문으로 알고 있었는데 가수로 활동하면서 이름 왕비로 바꾼 건지 아무튼 이제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그분이랑 양조위 이렇게 4명이 주인공인데 이게 그 셔터 스피드 느리게 해가지고 그렇지요. 찍고 막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동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네. 이렇게 찍어가지고 짜증냈던.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되게 비슷한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거는 그 심지어 구조도 중경사람이랑 거의 비슷하고 네. 남자들 여자들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토요일 오후 2시라고 김민종, 최진실 뭐 이런 분들이 나오는 영화인데 본 것 같아요. 네, 그거 그냥 본것 같아요. 토요일 오후 2시를 준경삼님이 다 하고 봐도 느낌 비슷할 수도 있어요. 뭐 하여튼 비슷한 영화들 그때 우후죽순 막 나왔었죠. 아, 그래서 저는 네. 약간 그 이상한 기질이 있어서 네. 모든 사람들이 셔터를 열고 찍을 때 네. 전 절대 셔터를 안 건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네, 맞아요. 카메라도 가만히 딱 삼각대. 너무 싫었어. 네. 그 잔상 생기는 셔터 스피드 조절해가지고 찍는 네. 걸 너무 다 찍으니까 그렇죠. 아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한 번도 안 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 아마 제가 이제 캐코드를 들고 옆에서 셔터 막 건드려가면서 이게 왜 이렇게 빨리 간겨? 막. 셔터 스피드 8분의 1로 놓고 이제 PD 150 캠코더로 뭔가를 막 찍고 했었죠. 이 내용은 두 명씩 이제 서로 살짝 스쳤다 지나가는 사랑 얘기라면 사랑 얘기고 자뻑한 약간 센치한 사람들 나레이션이 막 깔리는 뭐 그런 영화인데 왕가희 감독 영화 4글자짜리 영화들이 많잖아요. 타락천사, 아비정전, 뭐 요즘 건 일대종사, 동사소도, 화양연화, 2046. 그 이제 열혈남아부터 시작을 해보자면 열혈남아, 아비정전, 준경상님, 타락천사, 화양연화 이걸 다 합친 게 2046이에요. 2046으로 일부러 탁 끝낸 거예요, 그냥 왕가희 감독이. 그래서 미국 가서 이상한 걸 하나 찍었는데, 마이 블루베리 나이트라고. 노라 존스가 주인공으로 또 나오기도 하고, 주드로랑. 네. 너무 평범한 영화가 돼버렸어요. 막 혹자들이 말할 때 왕가희 감독의 영화는 홍콩 반환을 앞둔 홍콩 사람들의 불안함과 어떤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어떤 느낌을 그냥 표현한 영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 대한민국 사람이 이걸 보는데 그게 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저는 그때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 멜로 사랑 얘기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에 대한 얘기인데 이걸 이렇게까지 멋있게 스스로가 미화하면서 오그라들지도 않고 촌스럽지도 않다니 유치함을 넘어서 좀 박력이 있거든요, 영화가. 그게 제가 이제 뭐 10대 후반 20대 초반의 왕가희 영화들을 봤을 때 그게 그냥 저한테는 딱 뭔가 접촉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영화를 찍으면 되는 거구나. 내가 되게 길을 가다가 내가 이어폰으로 듣고 있는 노래랑 나를 지나가는 누군가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는 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나 지금 왜 이렇게 슬플까?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아, 그걸 그냥 잘 표현을 하면 그것도 영화로 볼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셔터 스피드 8분의 1짜리 6mm 영상을 엄청 찍었던 것 같은데, 내용은 그래서 금속무는 경찰이고, 실현을 당했어요. 그리고 임청아가 분하는 마약상을 잠깐 만나고, 하루를 같이 보내요. 실현한 다음에 첫 만난 여자에게 나는 사랑 고백을 하겠다라고 만난 게 임청아예요. 이 둘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마지막에 이제 임청아가 이제 그때 삐삐 음성 메시지를 딱 남긴 걸 확인하고 자기의 시련을 극복하는 앞부분 얘기가 있고 그러다가 살짝 왕비라는 여자를 살짝 스쳐 지나가는데 금성무가 이 왕비는 샌드위치 집 같은 데서 일하는데 거기에 맨날 샌드위치 사러 오는 경찰이 있어요. 그게 양조인데 딱 보는 순간 왕비는 양조위가 좋아진 거죠. 근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그가 다른 근무지로 바뀌어가지고 더 이상 그 집 자기 일을 찾아오지 않고 우연히 다시 만났을 때 양조위의 집이 어딘지 알아내고 그리고 헤어졌던 여자친구, 양조위 여자친구 스튜어디스인데 스튜어디스가 맨날 여기서 샌드위치 사가던 경찰 있지 않냐. 그에게 이 편지를 줘라. 그 편지가 내용이 뭐냐면 네 좌석은 예약돼 있지 않다. 이제 너랑 나랑 끝이다.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맨날 그 집 들락날락 할 때 쓰던 집 키를 거기 동봉해 줬는데 그걸 못 건네주다가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그 집을 자기가 들어가가지고 티가 안 날 만큼만 물건들을 막 바꿔요. 자기가 듣던 음악 CD 넣어놓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그걸 양조위한테 나중에 들켜요. 들키고 나서 양조위랑 아무런 관계도 맺지 못하고 떠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났더니 왕비가
스튜어디스가 돼서 다시 그 가게를 찾아왔더니 양조위는 경찰을 관두고 그 집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그 집 새로 바꿔가지고 가게를 하려고 막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다시 만나는 얘기. 그러니까 사실 내용은 되게 보잘것없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나오는 막 이미지들이나 이런 게 사실은 자뻑이거든요. 걔가 진짜 뭐 보고 나면 야 이걸 내가 그치 그 나이 때 보고 그냥 내가 정신을 못 차린 거구나. 근데 제가 이걸 이제 이 방송을 이제 중경사님이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봤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왕가희 감독님 이 영화를 찍을 때 나이를 한번 찾아봤어요. 요즘 나이 많이 찾아보지.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거 볼 때 몇 살이었는데 네. 배우들이 지금 일단 나보다 훨씬 더 어리고 그때 풋풋한 양조위가 진짜 풋풋하게 나오고 네. 심지어 임청아는 우리 엄마랑 동갑이거든요. 내가 진짜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 동방불패 막 이런 거 볼 때 막 동방불패. 동방불패 동사서독 임청아 나오는데 막 임청아 너무 멋있다 그러면서 막 우리 엄마가 그때 막 쟤 몇 살이냐 이러죠. 막 하도 어디서 인터뷰에서 몇 년생인 걸 알고 내가 막 엄마랑 동갑이래. 하여튼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봤더니 왕가희 감독이 이걸 찍을 때 저보다 어렸거나 같은 나이였거나 뭐 그랬어요. 그래요. 뭐 어렸어요. 근데 저는 이제 지금 이 나이에 네. 다시 중경상님을 되게 오랜만에 본 거죠. 사실 20대 때는 비디오가 있었거든요, 저한테. 네. 심지어 저는 약간 그걸 들고 다녔어요, 비디오를. 그래요? 비디오를 들고 다니면서 비디오 테이프를. 왜? 그러니까 저 이제 혼자 막 돌아다니는 걸 많이 했거든요. 네. 말하면 되게 쪽팔린데. 막 바카디 같은 거 킵해놓고 가가지고 막 먹고 그럼 막 자전거 타고 어디 저기 학교 바닷가 근처라 가지고 혼자 그냥 어디 돌아가 다니고 숙박업소에 혼자 자면서 막 담배 피우면서 술 먹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진짜요? 희한하네. 그 텔레비에 비디오 데크 있잖아요. 중간사님 탁 틀어놓고 혼자 술 먹으면 기분이 쫙 그 비까지 오면 완전 그 자뻑 야, 독특하다. 난 커서 뭐가 될래나 이러면서 막 돌아다니고 이랬거든요. 진짜요? 야, 자유로운 영혼이네. 개잡아니었죠. 하여튼 그때 기억이 나면서 오랜만에 봤는데 저는 이제 그러니까 많잖아요. 네. 홍콩 반환된 지 진짜 한참 됐잖아요, 지금. 근데 왕가희 감독님이 이걸 30대 중후반 때 찍으셨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와, 저 때 그냥 저런 걸 찍었구나. 젊은 배우들이랑 같이. 저 말도 안 되는 장르 불명인 사랑 영화라고 하기엔 너무 오그라들고. 근데 그냥 스타일과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과 이미지를 가지고 막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아무런 부끄러움과 거리낌 없이 영화를 찍었다니. 그리고 막 상도 엄청 받고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한 10몇 년을 2046 찍기 전까지 똑같은 걸 계속했거든요. 시대만 바꿔가면서. 심지어 무협영화도 동사소독이라는 영화를 찍었는데 우리가 기존에 보던 무협영화랑 너무 다르고 독백으로 가득 찬 무협영화를 찍고 그리고 미국까지 진출했다가 긴 길을 돌아서 찍은 최근작은 일대종사라는 영화인데 그건 또 너무 3년 동안 촬영을 하고 심지어 스태프들이 촬영이 안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그 영화를 찍고 완성된 그 영화를 제가 봤을 때 드는 느낌은 와 정말 이제 거장이 됐고 우아하고 고풍스러운 영화를 찍는데도 그때 내가 초창기작을 봤을 때 느꼈던 그 사랑지상주의 살아있나요? 그런 느낌이? 네. 사랑지상주의 그리고 흘러간 것에 대한 회한 이걸로 가득 찬 액션 영화를 찍다니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걸 다시 이제 그래서 영화를 찍어야겠다.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어떤 영화 아니면 어떤 의미가 있는 영화 말고 찍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서 카메라를 들고 뛰어나가서 뭘 찍어가지고 좋아하는 음악을 깔아놓고 사람들에게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보여줬을 때 그들이 좋아할 것이라 의심하지 않았던 그때의 나처럼 영화를 찍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그런 영화였어요. 물론 사람들은 뭐야 이게 라고 하겠지만 예. 황 대리님은 어떻습니까? 아니 저도 뭐 자뻑
우리나라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운 삶을 살아왔던 것 같은데 이 영화 보면서도 저는 뭐 당연히 이거 보면서 멜로 영화로 이해를 했고 떠나간 저의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는데 저의 모든 연애사는 미련과 후회로 점철된 것이었다. 네. 그런 생각을 새삼 하게 되는 영화였던 것 같고 네. 사실 온갖 영화들 보면서 느끼는 건 이렇게 되게 이야기와 대사들의 간극이 있다면 그걸 나레이션으로 되게 잘 채워서 뭔가 여백을 나레이션으로 채워놨는데 나레이션으로 채웠으니까 거기에 내 나레이션도 더 얹어서 내 영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되게 애정하게 되는 그런 영화들이었던 것 같은데 뭐 중경삼림도 그랬던 것 같고 일단 다 예뻐요. 이런 표현이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인공들도 다 예쁘고 뭐 하나 이렇게 불편하거나 누구를 심란하게 만들거나 그런 걸 떠나가지고 참 예쁘다라는 정서가 좀 생각이 나고 꼭 그 되게 재밌는 장면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집을 비웠을 때 왕비가 와가지고 막 조금씩 바꿔놓으면 막 양조위가 가지고 막 비누를 보면서 그쵸. 너도 나처럼 뭐 슬프냐면서 왜 점점 홀쭉해지고 야위어져 가냐고 막 이렇게 쓸데없이 나레이션하고 뭐 이런 장면도 있는데 그게 되게 신선했거든요. 그때 처음 봤을 때는 그러고 나서 내 방에 왔을 때 뭔가 좀 바뀌었는가 보다. 네. 농각시라든가 뭐 없나. 뭐 그런 걸 뭐 기대해 보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서 꽁꽁 이렇게 감춰놓고 하는 이게 찌질한 행동들이 영화로 이게 전면에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뭐 내 안에서 나도 솔직해질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좀 뭔가 내가 돌이켜봤을 때 나의 이런 연애사들은 다 찌질했던 걸로 점철되는 것 같은데, 건축학개론을 보면 모두의, 그 카피가 누구나 모두의 첫사랑이었다, 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카피인데, 저는 좀 다르게 얘기했던 게, 모두의 첫사랑은 다 찌질했다. 막 저는 이렇게 이해했거든요. 되게 찌질하고 되게 나쁘꾸러운 경험들로 이렇게 묻어두고 넘어갈 법한 일들이 이게 돌이켜보면 그렇게만 볼 필요는 없다. 그냥 다 예뻤던 것들이고 거기서 잘못했던 게 있다면 다음 사람한테 잘하면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연애사에 있어서 그런 좀 용기와 위로를 줬던 기억이 있어요. 이 멜로에 강해. 그래요. 네. 모든 걸 멜로로 그쵸. 붙잡아. 사실 그게 그쵸. 이렇게 읽어야 정상이긴 한데. 왜냐하면 주경선님은 두 커플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저는 그때 약간 좀 자뻑에 더 심취했던 것 같아요. 안건을 생각하니까요. 네. 아까 황대가 얘기하면 막, 너 왜 울고 있니? 뭐 이러면서 막, 물 묻은 행주한테 막 나레이션하고 막. 제가 그거보다 뛰쳐나왔거든요. 씨발, 이것도 영화가 된다는 거냐? 나 할 거 존나 많아! 막 이러면서 막 찍고 나레이션하고 막 난리가, 막 걔가지고 막, 찍은 거 막 누구한테 보내고 막 편지 스파이 뭘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이제 막 이랬던 막 그때 나가 막 생각나고 그래서 또 이제 여담입니다만 왕가위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쪽팔린데 왕가위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제가 되게 좋아하면 많이 따라하거든요. 택시 드라이버라는 영화를 보고 로버트 드니로가 거울을 보면서 한 독백을 맨날 외워가지고 혼자 했거든요. 진짜요? 네.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말죽거리 써보니까 권상우가 그러더만. 나 쳐다본 거냐? 뭐 이런 그렇거든요. 제 왕가의 여가에 나오는 나레이션이나 어떤 대사들을 되게 많이 실생활에 적용을 했다가 심지어는 막 그런 적도 있던 것 같아요. 그 누군가의 머리를 내가 왕정문 머리처럼 내가 잘라주겠다고. 단발 완전 쇼커트 머리인데 그렇게 잘라주겠다고 내가 뺨을 맞는 적도 있고 그리고 뭐 거기 나오는 막 나레이션 아비정전에 나오는 나레이션 중에 뭐 바람는 새 뭐 그것보다 1년의 마지막 날 지금 몇 시냐고 몇 시라고 얘기를 해줘요. 아니 그걸 실생활에서 썼던 거야? 장만옥이 장국영이 가가지고 맨날 그 매점에서 콜라를 사 먹는데 장만옥이 여기서 콜라를 팔거든요. 맨날 똑같은 시간에 가가지고 콜라를 먹다가 지금 몇 시죠? 그랬더니 장만옥이 시계를 보면서 몇 시라고. 그래서 가만히 시계를 둘 다 쳐다봐요. 장만옥이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이런 표정으로 시계를 보고 있는데 장국영이 1분만 기다리라고. 1분이 가요.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당신과 나는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당신이 이제 나를 잊을 수 없을 거라고. 근데 그거를 1999년 12월 30일 11시 59분부터 12시 2000년 어디다 또 써먹었어? 뉴 밀레니엄이 될 때 이 1분이 너무 소중한 1분이잖아요, 저한테도. 이제 설마 써먹었어? 누구한테 써먹었어? 써먹으려는데, 지금 몇 시야? 했더니, 뭐 1분? 툭 끊었어. 내가 뭘 말할 줄 알던 애였던 거지. 네. 뭐 하여튼 뭐 그랬던 저의 막 쪽팔렸던 기억들도 막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다시 좀 부끄러운 과거를 되새기면서 부끄러움 없던 시절로 다시 돌아가야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저 영화 관람기였어요. 저는 요즘 들어서 하는 생각이 진짜 편협하구나 하는 생각을 보면 볼수록 해요. 영화들을 찾아보면 볼수록. 왜냐면 요즘에 이제 제 하나 취미가 생긴 게 뭐냐면 네. 뭐 이렇게 영화 모으는 게 취미라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아무 영화나 그냥 모을 수는 없으니까 뭐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냐면 2016년에 개봉한 작품들 중에서 혹시 내가 놓쳤던 작품들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영화 배급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다 찾아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뭐 한 2만에서 뭐 3, 4만 뭐 요쪽 저쪽으로 본 영화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괜찮은 작품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해가지고 요즘에 이제 그것들을 찾아서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찾아서 보면서 모아놓으면서 보니까 장르도 대부분 비슷한 걸로 보이고 스타일도 그렇고 배우도 그렇고 좀 이렇게 비슷한 것만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왕가위. 왕가위 감독 같은 경우도 네. 제가 잘 안 보는 네. 네. 스타일이 잘 안 맞아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런 감독 것도 그냥 편견 없이 쭉 볼 법한데 네. 잘 안 보는 걸 보면 네. 야, 내 이 영화의 취향이라는 게 진짜 되게 편협하구나라는 생각을 요즘 들어가지고 문득문득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뭐 별 차이는 없는데 보다 보면 다 재밌어지더라고요. 왕가 영화도 저도 처음에 뭐 재밌었던 기억은 잘 없는데 뭔가 삶에 굉장히 굴곡이 있을 때 그때 우연히 틀게 된 영화에서 감동을 받게 되면 그 정서로 뭐 다 찾아보게 되고 저는 왕가의 영화 중에 뭐 늘 얘기했던 게 저는 화양연화가 제일 좋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화양연화가 좋았다고 얘기했던 그 시점이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때 영화 평론을 가르치던 교수님이 아니 니는 나이가 20대 초반인데 그 결혼한 커플들의 뭐 불륜 얘기에 감정이 실린다는 게 너의 정서는 도대체 몇 년생이냐 뭐 그런 코멘트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걸 떠나서 그게 제일 마음이 멜로니까. 그치. 마음이 떠나서 그게 제일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그 정서가 1920년대 뉴욕이니까. 개츠비. 바로 접촉되는 거, 접속이 팍 되는 거. 막 이렇게. 아이고 보니까 내기도만 그래요. 그렇게 된다니까. 자, 그래서 오늘 추천해주신 중경사님. 네. 어떤 분들한테 특별히 좀 추천을 할 수 있을까요? 약간 내 안에 멜랑콜리와 센티멘탈리즘이 사라진 지 오래다. 억지로라도 꺼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왕가의 영화를 지금 보십시오. 쫙 처음부터 끝까지. 손발이 다 달아 없어질 거예요. 제가 단언합니다. 30대가 넘으신 분들. 근데 왕가를 아직 안 봤다. 손과 발이 없어질 수 있어요. 손과 발이 없어진 채로 계속 보세요. 그러면 새 손과 새 발이 돋아나요. 어릴 때 부끄러움 모르던 손과 발. 어디든 갈 수 있고 누군가에게도 손을 이렇게 건넬 수 있었던 그때로 돌아가서 이제 나레이션 쓰기 시작하실 거예요. 혼자. 자, 그러면 풋풋한 감정이 그립거나 네. 그게 뭐였지 싶으신 분들은 한번 네. 찾아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고요. 네. 나름대로 느끼신 게 있으면 후기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냥 첨언을 해보자면 박력 있고 유치하지만 멋있는 뭐 이런 것만 느껴질 줄 알았는데 예전에 볼 때는 아예 기억도 안 나던 장면들. 저는 이제 중교사님 워낙 많이 봐서 웬만한 장면과 나오는 노래가 나오는 포인트, 시작점 이런 게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이 그냥 넘어갔던, 오히려 저게 어떻게 말이 안 되지라고 생각했던, 그게 며칠 전에 볼 때는 팍 찌르더라고요. 그런 행동과 그런 말은 내가 내 평소에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직전에 본 게 한 몇 년 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사이에 제가 그런 행동과 그런 대사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양조위의 어떤 말과 행동이었는데 갑자기 그녀가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라고 하더니 집으로 뛰어가요. 아예 맥락도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제 왕비가 그 집에 몰래 들어가 뭘 하고 있는데
거기 약간 우연히 만나게 하기 위한 이상한 세팅으로 전 생각을 했었어요. 네. 일부러 그러려고. 저게 뭐야. 그리고 들어가서 하는 행동이 옷장 앞에 서서 그 안에 있는 거 다 안다고 막 그래요. 그럼 뭘 벌컥 열어요. 그게 그러니까 왕비가 숨어 있으니까 그 양조의 그 대사를 들으면 긴장이 될 거 아니에요. 네. 뭐 그런 용도로 썼나? 양조위가 한번 실현에 정신이 나가도 저거 좀 비누에 말하고 뭐 행조한테 말하고 이런 거는 자기 감정을 끌어올려가지고 자기가 하는 말이 말도 안 된다는 걸 아는 상태로 하는 말이니까 괜찮은데 그건 너무 리얼한데 이상하다고 느꼈거든요. 너무 뜬금없이 리얼한 톤인데 저게 왜 맥락 없이 왜 들어가 있지? 약간 자뻑도 아니고 오바도 아니고 왜 들어간 장면이지? 나레이션도 아니고 대사를 저렇게 한다고?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런 장면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갔었는데 불과 며칠 전에 그 장면을 딱 보는데 그래 내가 저런 적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렇지 저게 말이 안 되는데 저걸 왕가위 감독은 어떻게 알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역시 우리 가위 형이 나한테 가장 내밀하게 접근하는 감독님이구나. 멜로 제가 그런 탈을 제가 쓰게 된 것 같은데 진정한 로맨티스트는 배감독님일 수도 있어요. 이걸 로맨틱으로 봐야 될지 똘끼로 봐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갑자기 되게 민망하고 부끄러운 어떤 한때의 기억이 갑자기 사람이 저럴 수가 있었지. 뭐지? 나름대로 부끄러운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옛날에 부끄러운 기억이 그립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되살리기 위해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 시간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영화는 폭스캐쳐입니다. 폭스캐쳐. 네. 김프로님이. 요건 아무튼 다음 시간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요. 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